정말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를 하는데, 다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진 않고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예방약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위험한 두통이면 안 되겠죠. 두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지 말고 뒤에 말씀드린 생활수칙을 지키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단순 진통제를 사 먹음으로써 해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두통의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두통으로 몇 년, 몇십 년 고생을 하셨고 병원에 와서 진작에 치료를 받으셨다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빨리 오지 않아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는데 약국 가서 진통제를 사서 진통제만 먹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통이 자꾸 반복이 되고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위험한 두통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 1차 두통인데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육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긴장형 두통, 주로 목이나 얼굴, 턱,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고 긴장되면서 생기는 두통이죠. 두 번째로는 뇌 신경과 혈관이 과민해지고 과흥분하고 부으면서 생기는 신경혈관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하게 아플 때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두통 마사지를 하거나 약을 먹는 걸로 대부분 잘 해결이 되는데, 이 신경혈관성 두통,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편두통이라고 부르는 이 두통은 그렇게 쉽게 잘 낫지가 않고 두통의 강도도 무지무지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신경혈관성 두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첫 번째로 두통이고요.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 증상, 세 번째로는 어지럼증입니다. 그리고 빛이나 소음, 냄새에 되게 민감해져서 못 견디거나 시끄러운 환경이나 밝은 환경에서 두통이 유발되거나 두통이 더 심해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통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보통은 4시간에서 하루 정도, 길면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번쩍이는 게 보이는 시각 전조 증상, 그리고 머리가 심장 뛰듯이 뛰는 박동성 두통이라든지 눈 뒤나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 장애 증상,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명이라든지 하품도 흔하게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팔, 손까지 감각이 저릿저릿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신경혈관성 두통이죠. 그러면 이런 두통을 내가 자꾸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언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두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위험한 두통이면 안 되겠죠.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는 두통인데 두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 이하로 머리가 아프면서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두통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지 말고 뒤에 말씀드린 생활수칙을 지키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단순 진통제를 사 먹음으로써 해결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 두통은 그 반대가 되겠죠. 아주 심한 두통이어서 자주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일 이상 혹은 일주일에 한 이틀 이상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는 꽤 자주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두통 치료도 1, 2, 3단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제일 약한 두통일 때입니다. 두통이 자주 없고 다만 약국 진통제가 듣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 달에 4번 이하로 두통이 있거나 일주일에 1번 이하로 두통이 있다면 트립탄이라는 편두통 전용 약을 처방을 합니다. 이 트립탄은 확장되어 있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주고요, 과흥분된 신경을 안정화시킴으로 해서 두통의 효과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 트립탄을 처음 먹은 분들은 대부분 두통 억제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 그 전에 먹던 타이레놀이나 나프록센보다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저도 한 번씩 두통이 있을 때 이 트립탄 약을 먹습니다. 트립탄 약은 우리나라에 5가지가 출시되어 있는데 이미그란, 알모그란, 조믹, 나라믹, 미가드 이런 약이 있는데 병원에서 꼭 처방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2단계 치료는 언제 하냐? 한 달에 5일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두통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트립탄이나 단순 진통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2단계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치료는 매일매일 먹는 두통 치료제, 즉 예방약을 복용함으로 두통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단순 진통제나 트립탄 제제는 지금 아픈 두통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다음 두통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안 아프더라도 매일매일 약을 먹는다면 다음 두통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두통의 강도를 낮춰서 진통제 반응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먹는 약이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간혹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용량을 올리고 개수를 올리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데놀, 시베리움, 에나폰, 토파맥슨, 데파코트 이런 약들이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약들이고요. 대부분 효과는 좋습니다. 다만 부작용들이 이것저것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담당 주치의선생님하고 잘 상의하면서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이 예방약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3단계 치료는 이 예방약들이 부작용이 있어서 제대로 투여하기 힘들거나 예방약 치료를 하지만 두통이 너무 심하게 자주 있는 경우, 특히 한 달에 15일 이상 만성 편두통인 경우에 특히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CGRP라고 하는 성분을 타겟으로 하는 약인데요. CGRP가 편두통 신호를 전달해서 혈관을 붓게 만들어서 두통을 일으키니까 그 신호를 전달하는 주요 메신저가 CGRP고 그 CGRP를 차단해주면 두통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를 하는데 다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예방약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엠겔러티, 아조비라는 주사 제제도 있고요. 최근 몇 달 전에는 아퀴타라는 먹는 약도 나와서 이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비싼 것만 빼면 정말 좋은 약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편두통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름 치료로 쓰는 보톡스라는 약이 있죠. 이 보톡스를 이 신경혈관성 두통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로는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픈 만성편두통 치료제로 쓰고요. 눈 주위라든지 이마, 머리, 뒤통수 등등 여러 부위에 주사를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안정화시켜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통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이 보톡스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두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편두통 치료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월경 편두통이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통이 별로 없다가 월경 전후로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죠. 이 시기에만 두통이 있는데 매일매일 두통 예방약을 먹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월경 한 2-3일 전부터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예방약 치료를 해서 두통을 예방하고 두통의 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먹는 약은 나프록센이라는 진통제 성분 혹은 미가드라는 트립탄 성분약을 제일 많이 투여를 하고 효과가 되게 좋아서 월경 시에만 두통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와서 이런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 중첩증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좋아지는데 3일 이상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응급약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옵니다. 원래 편두통으로 치료하거나 가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3일, 4일, 일주일씩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경우죠. 진통제를 안만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면 수액이나 엉덩이 주사 혹은 후두신경 차단 주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심한 두통, 즉 심하게 크게 난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죠. 이러한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예방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역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예방 생활 수칙을 또 설명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뇌는 규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특히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요. 강한 빛이 또 두통 유발 인자가 되니까 빛이 강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 유발 음식들
대표적으로 커피, 초콜릿, 중국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 햄, 소세지, 술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근육이 경직이 되면 신경을 자극해서 이런 신경 혈관성 두통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런 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너무 참지 마시고 두통이 좀 잦다면 병원에 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두통을 훨씬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